8주차 1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이유는 린이라는 개념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린이라는 개념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 책을 보면 lean produc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 lean production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그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JIT이기 때문에 그 JIT를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JIT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풀 시스템이죠. 그래서 수요를 예상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발생하면 그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재고가 최소화가 되죠. 이렇듯 원래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JIT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도 결국은 재고 최소화를 위해서 등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그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JIT라는 게 이제 이렇다 그랬잖아요. 여러 이제 공정들이 있을 경우에 여기는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게 묶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랬죠. 여기 줄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가 일종의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모든 공정들이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줄로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궁극적인 그 JIT 시스템에서는 한 단위 흐름이라고 했죠. 그죠? 한 단위씩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수요를 그 하나를 이제 충족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비었으니까 넘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한 단위가 비었다는 걸. 그때 이용되는 게 이제 도요타에서 보면 그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 칸반이라는 게 이용된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그런 JIT가 핵심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 다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그 철학, 기법,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다 요구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도 결국은 이런 다양한 도구와 기법, 그 다음에 철학과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일단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자는 접근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제품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방식, 그죠? 그것이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고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재고가 없어져서 재고 유지 비용이 현격히 감소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고 유지 비용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창고 보관 비용, 뭐 취급 비용 이런 걸 떠나서 자금이 이제 그 재고에 묶인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기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세 가지 이제 그 하부 목표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목표하고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이제 그 핵심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요타에서 그 개발한 그 기법이나 도구 이런 거 있죠?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부 목표를 보면 첫 번째가 생산량 통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 수요는 항상 변동이 있죠, 그죠? 그 변동이 있으면은 그 변동에 이제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또 생산도 늘려야 되고, 수요가 줄면 생산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정하게 생산을 한다면, 물론 이제 그 제조에서는 그게 특징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남을 때는 재고로 보유했다가 그 다음에 모자랄 때는 그 재고로 가지고 보충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결국 뭡니까? 이제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요가 발생하면은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것도 이제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고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품질 보증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JIT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줄로 연결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문제가 뭐냐면, JIT 시스템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중간에 뭔가 하나 문제가 생겼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요타에서 그 세 가지 하부 목표 중에 하나가 품질 보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 불량이 생긴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는 불량품이 넘어가는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하부 목표의 하나로 품질 보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성 존중이에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은 결국은 작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업자의 인간성 존중, 그것을 이제 장려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인간성 존중이라는 게 이제 저 뒤에 가면 세부적으로 가면은 뭐 제한 제조랄지 뭐 품질 불임조랄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도구나 개념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JIT하고 칸반하고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관계, 이게 뭐냐 하면 도요타 생산 시스템 얘기를 할 때 보면 JIT가 항상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JIT 이퀄 도요타 생산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여기 지금 JIT, 오토노메이션, 노동 유연성, 창조적 사고, 이 네 가지가 핵심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8가지 시스템과 방식을 도요타에서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위에 네 가지가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핵심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JIT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JIT 이퀄 도요타 생산 시스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칸반은 JIT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 전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예요. 칸반 이퀄 JIT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칸반 이퀄 도요타 생산 시스템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 나오면 무조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JIT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 핵심 개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JIT는 이제 just in time, 그죠? 그거에 앞잘 딴 건데, 뭐 JIT라는 개념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JIT가 원래 도요타에서 이제 등장했을 때 그 도요타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요구되는 제품을 요구되는 시기에 요구되는 양만큼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과잉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재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재고를 제로로 만드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 실질적으로 재고가 제로냐?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도요타에서도 그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푸시 시스템에서 하듯이
유사하게 그런 것들 적용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JIT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토노메이션이라는 거는 자율적 분량 통제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 분량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풀 시스템에서는 중간에 뭐가 잘못되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노메이션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에서 공정으로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 분량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 유연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생산량 통제라는 그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변동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생산량이 조절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뭡니까? 작업자 수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 유연성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 수를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이게 뭐 고용과 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업자의 배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만약에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많이 작업자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요가 준다 그러면 거기서 작업자를 빼서 다른 곳에다 배치를 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창조적 사고예요. 이거는 뭐냐면 작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용한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도요타에서는. 물론 이제 그 작업자들이 이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뭔가 개선 활동이나 이런 거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품질 분임조랄지 이런 것 개념도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개념, 네 가지 핵심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요타에서는 크게 보면 8가지 그 시스템 혹은 도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볼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kanban 시스템. 이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JIT를 실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 전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kanban 시스템은 JIT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평준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뒤에 생산평준화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수요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수요가 이제 변동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생산 평준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준비 시간의 단축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어로는 셋업 타임이라고 합니다만은 준비 시간이란 건 뭐를 뭐 작업을 하려면은 그죠? 뭘 만든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기계나 뭐 이런 거 세팅을 그걸 만들 수 있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시간, 그때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준비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풀 시스템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걸 즉시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본다면 그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을 그 생산 리드 타임을 단축을 하려면 그 중에 그 준비 시간 이런 것들도 이제 단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요타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 준비 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무단히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짧아요. 그 준비 시간이. 그러니까 기계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이 작업 표준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라인 균형화를 위한 방법으로 이게 작업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라인 균형화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그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 그죠? 아니면 그 생산 능력 이런 것들 일정하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단계별로 그죠? 작업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 할당을 할 때 그 작업을 마치는데 걸리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소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작업 할당하는데 그 작업들이 얼마가 걸리는지 알아야
그죠? 그 마치는데 완료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알아야 그 할당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작업 표준화 개념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기계 배치와 다기능 작업자인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 유연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작업자를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업자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이 다기능 작업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자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배치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이 소그룹 활동 및 제한제도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한제도를 도요타에서는 굉장히 활성화시켜 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한이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이건 개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개선을 위해 가지고 소그룹 활동은 뭐 여기서는 품질 분임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각통제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 분량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율적 분량 통제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랬는데 이때 이걸 위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분량이 넘어가는 걸 방지를 위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분량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분량이면 그걸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드러나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드러나게 만드는 시스템. 그게 이제 시각 통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능형 관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사적 품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전사적 품질 관리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모두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요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부서별로 품질 관련 기능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별로 있는 그 담당자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칸반 시스템은 JIT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칸반 시스템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풀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면 되겠고 이거는 푸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결국 뭐냐면 그 이제 공정 간에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비었다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면 그때서야 거기서 비로소 보충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반 시스템의 경우에 이제 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생산 일정 계획 이런 것들이 미리 수요 예측해가지고 뭐 생산 일정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풀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즉시 그죠?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보가 전달돼서 그거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칸반에는 굉장히 다양한 칸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수 칸반하고 생산 지시 칸반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지금 공정이 지금 두 개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 시스템의 일부분만 지금 잘라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공정에서는 선행 공정에서 만든 부품을 쓴다고 합시다. 부품들은 보통 박스에 담겨 있고 박스 한 면에는 그 칸반이 꽂혀 있습니다. 그 꽂혀 있는 칸반이 인수 칸반이에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부품을 사용할 때 그 인수 칸반을 박스에서 빼서 인수 칸반을 보관하는 인수 칸반 함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부품 사용할 때요. 그걸 카드를 빼서 인수 칸반 함에다가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인수 칸반함에 카드가 몇 장 모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그래서 일정 수가 되면은 이 칸반을 가지고 인수 칸반 여기 빼놓은 거 있죠? 이거하고 박스를 가지고 빈 박스 있죠? 그걸 가지고
부품 저장소라는 데를 갑니다. 부품 저장소를 가는데 이 부품 저장소는 선행공정에서 만든 부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이미 만들어진 그 부품들이 그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수 칸반 여기 있죠? 여기서 가져간 그 칸반을 보면 이 칸반에는 이제 부품 이름이랑 개수랑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동일한 걸 찾는 거예요. 그 박스 중에서. 그러면 그 박스에는 또 카드가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물론 이제 부품 이름하고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걸 찾은 다음에 거기 꽂혀 있는 카드를 뭐라 그러냐면 생산 지시 칸반이라고 그래요. 그걸 빼가지고 여기다가 칸반 수거함에다 넣고 가져간 인수 칸반 있죠? 여기서 가져간 인수 칸반 그걸 대신 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가져오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그 빼놓은 칸반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모이면 여기 있는 그 칸반에 적힌 그 부품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여기 선행공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칸반에 있는 것들 그거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생산 지시 칸반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여기 선행공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칸반 작동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후속 공정의 부품 운반자는 인수 칸반함에 수집된 인수 칸반의 수가 정해진 수만큼 되거나 혹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인수 칸반과 빈 상자를 가지고 선행공정의 부품 저장소에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인수 칸반의 수가 정해진 수만큼 되거나 이런 말이 있죠? 이거 도요타 생산 시스템 보면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합니다. 몇 장이 모이면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보면은 굉장히 그 정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선행공정의 부품 저장소에서 부품을 인수할 때 인수하는 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생산 지시 칸반을 떼어서 칸반 수치함에 넣는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데 부품 상자가요. 그럼 거기에 카드 꽂혀 있다 그랬죠? 그걸 빼고 가져간 인수 칸반을 거기다 대신 꽂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생산 지시 칸반을 떼어낸 상자마다 가지고 간 인수 칸반을 하나씩 부착하고요. 이 경우 생산 지시 칸반과 인수 칸반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요. 가지고 간 빈 상자는 선행공정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놓아두고요. 그 다음에 후속 공정에서 작업을 할 때 인수 칸반을 상자에서 떼어 인수 칸반함에 넣는다. 그러니까 다시 후속 공정에 아까 처음 첫 단계 있었죠?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선행 공정에서는 부품 저장소의 칸반 수취함에 수입된 생산 지시 칸반을 일정한 시간에 혹은 일정한 양을 생산한 후에 생산 지시 칸반함으로 옮긴다. 그 다음 선행 공정에서는 생산 지시 칸반함에 있는 순서대로 생산을 한다. 부품과 칸반은 반드시 짝지어져 이동된다. 생산이 완료되면 생산 지시 칸반을 부착한 상자를 저장소로 옮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평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JIT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생산 공정에서 인수하는 수량 및 시기 변동폭을 작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최종 조립 라인에서의 생산량의 변동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그 아까 뭐 부품 저장소 얘기도 나왔습니다는 그 생산이 예를 들면 갑자기 많이 몰린다 그러면 그걸 또 그죠? 그걸 생산을 일정에 맞춰서 생산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죠? 갑자기 또 뭐 줄면은 또 뭡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하여튼 조립 라인에서 생산량의 변동을 최소화해야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부품 생산 이런 것들이 그죠? 변동이 크게 없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JIT에서 이제 필수입니다. 변동을 하여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생산 평준화는 최종 조립 라인에서의 변동의 폭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제품을 그날그날의 판매량에 맞춰서 균등한 비율로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연간 생산 계획으로부터 월별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요즘 생산 계획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 뜬금없이 이 도요다에서는 풀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측이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요다에서조차도 완벽한 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월별 생산 계획으로 이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월별 생산으로 바꾸게 될 때 이제 생산 평준화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은 캠리라는 차가 있죠, 도요다에. 그 모델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A, B, C라는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각각의 모델에 그리고 수요가 월 수요가 6,000대, 4,000대, 2,000대라고 합시다. 1개월에 20일 작업을 한다면은 각 모델별로 1일 생산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그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으로 다 나눠주는 거죠. 6,000, 4,000, 2,000을요. 그래서 1일 생산 평균화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에도 이렇게 ABC 모델을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월 수요가 이렇다 그러면 생산 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A를 6,000대 생산하고 그 다음 그거 끝나고 나면 B 4,000대 생산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C 2,000대 생산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계에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준비 시간 같은 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다 그죠? 대량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각 모델별로 들어가는 부품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 생산하는 동안은 뭡니까? B, C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려면 이거를 이제 평준화 시켜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렇게 300대, 200대, 100대를 ABC 모델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일일 생산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이제 300대, 200대, 100대 이제 생산한 걸로 했죠. 근데 그것도 A를 300대 먼저 생산하고 B를 200대, 그 다음에 C를 100대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비율이 300대, 200대, 100이니까 3대, 2대 1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평준화를 해서 A를 3대, B를 2대, C를 1대 이런 식으로 6대 묶음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AA, BB, C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 다시 AAA, BB, C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산하지 않고 그 생산 순서를 조절을 해서 뭐 예를 들면 CAB, ABA식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6대 중에 A가 3대만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 순서는 그때그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요, 도요다에서. 그래서 이 생산 순서는 일단 뭐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ABC 부품을 만드는 그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일일 그 생산 부품 수 이런 것들이 변동이 크지 않죠. 그래서 이 지금 생산 평준화가 그러니까 JIT 실행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생산 순서가 결정되면 이 순서가 최종 조립 라인에만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그 부품은 칸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보 전달이 되는 거죠. 선행 공정에. 자,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이 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즉시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은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요타에서는 이 생산 리드 타임 단축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그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생산 유연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연성이라는 거는 생산량을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조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작업자를 많이 투여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작업자를 또 빼면 생산량이 줄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도요타에서 한 게 뭐냐면 일단 작업자는 배치가 이제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기능 작업자를 양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생산 시설 있죠? 기계 배치를 U자형으로 했다는 것도 굉장히 그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셀 생산 방식에서 이게 자주 등장하는 그 방식이죠. 그래서 이 설비를 그죠? 이 U자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사람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서 반쪽씩 나눠갖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또 수요가 줄면은 사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준비 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단연간에 걸쳐갖고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뭐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싱글 셋업을 했어요. 싱글 셋업이라는 건 뭐냐면 10분 미만으로 준비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 10분 미만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더 노력을 해서 지금은 원터치 셋업이라고 해가지고 1분 미만으로 준비 시간이 소요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인 균형화를 통한 대기 시간의 단축. 이건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무리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장마다 걸리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를 라인 균형화라 그러죠. 이 라인 균형화를 하게 되면 작업 대기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작업의 표준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작업 표준화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이 작업 할당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작업의 경우에는 이게 얼마 걸리는지 알아야만 할당할 때 그죠? 이 작업, 이 작업, 이 작업을 이렇게 할당하려면 전체적으로 얼마 걸린다 뭐 이런 계산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작업의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작업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작업자가 해야 할 여러 작업의 순서와 하나의 기계에서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업 표준화는 라인 균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공정중 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에서는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죠.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낭비효소 제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생산 비용 절감 이런 효과를 얻었다는 거죠. 낭비효소 제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낭비효소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업 재배치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작업자 수가 이제 감소한다는 거죠. 이게 노동력의 감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로봇하고 자동기계 이런 거 도입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생산성 향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노동력도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생산 비용, 전체적으로 이제 노무비 같은 게 이런 게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제한제도하고 그 다음에 품질 분임조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성 존중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창조적 사고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사고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작업자들이 제시하는 그 제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작업자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무슨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품질 분임조 활동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품질 분임조가 스스로 그런 개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창출되고 그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품질 분임조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 조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 품질 분임조라는 거는 비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조직이고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활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활동한 거 이런 걸 기록에 남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이 성공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발표 이런 기회도 생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조언 활동을 하는 거죠. 오토노메이션은 자율적 분량 통제라고 그랬죠. 그 자율적 분량 통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 절대로 분량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불량품이 탐지되면 작업자는 누구나 라인의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하고요. 라인을 멈추게 되면은 그 문제를 이제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라인을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는 작업자가 직접 라인을 멈추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라인이 멈춰지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시스템 불량을 탐지하는 장치랄지 라인을 멈추는 장치, 작업자에게 불량 발생을 알리는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작동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각적 통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바로 드러나게 이제 만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절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에 그 안돈이라는 그 게시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게시판에 보면은 이제 그 작업장 번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 색깔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들어오면 뭐 예를 들면 5번 작업장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 기계 문제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금방 눈에 띄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즉시 이제 그 뭐 누가 달려가서 특히 이제 감독자들이 달려가서 그 문제가 발생한 곳에 가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